낭독 44일차 6. 신이 배치해둔 표식들의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길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찾고 있다. 표식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길들을 지나쳐왔다면 잠시 뒤돌아보라. 당신이 여행한 어느 골목, 어느 지점에선가 당신의 시선을 붙잡으려고 기다리던 어떤 표식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을지도 모를 우연히 넘긴 책의 한 구절이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가. 진실한 문장.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22살 때부터 몇 해 동안 파리에서 생활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죽음을 앞두고 그 시절의 기억을 글로 썼다. 그 글들은 사회에 날마다 날짜가 바뀌는 축제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소설가로 명성을 얻기 전의 가난함, 빈털터리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불안감, 첫 번째 아내와의 소소한 이야기, 절친으로 지낸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와의 일화 등이 진솔하게 담겨있다. 돈이 없어 책을 빌려다 읽으며 우정을 쌓은 파리 시내의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 주인 실비아 비치에 대한 아린 추억, 이른 아침 마구 카페에서 종업원들이 청소를 하는 동안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글을 쓰던 일, 생존 작가 중 그가 유일하게 경의를 표한 더블린 사람들이 제임스 조이스, 당대의 이미지즘, 시인 에즈라 파운드와의 만남도 그려져 있다.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점심 한 끼 값을 아끼기 위해 저녁 때까지 공원에 가서 앉아 있거나 미술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음식 냄새의 유혹을 피하려고 식당이 없는 골목길로 멀리 돌아간 적도 많았다. 신문 잡지에 글 쓰는 일을 포기했기에 수입이 없었고 단편 소설을 팔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빈민가에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부자들을 거만하게 쳐다보고 당당하게 경멸했으며 나 자신이 위대하다고 믿었다. 22살이 나에게 많은 위안과 힘을 준 책이 해밍웨이의 이 산문집이다. 대학 2학년이던 그 시절 나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시를 쓰는 가난한 문학도에 불과했다. 그 무렵 우울한 도시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그 책을 읽으며 곰팡이 핀 자취방과 누숙 생활을 견뎠다. 어떤 책은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다. 저자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함께 고뇌하고 함께 공원 의자에 앉아있고 함께 꿈꿀 때는 책에서 해밍웨이는 쓰고 있다. 뒷면이 파란 노트 한 권, 연필 두 자루, 연필 깎기, 이른 아침의 냄새, 그리고 행운.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들이 전부였다. 행운을 위해 마로니에 열매 하나와 토끼발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토끼발의 털은 오래전에 다 빠졌고 뼈와 힘줄은 닳아서 광이 났다. 발톱은 주머니 안감에 막혀 행운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켈트족 미신에서 출발한 토끼발 장신구는 유럽과 남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행운의 부적이다. 하지만 마로니에 열매도 토끼발도 없던 나는 학교 캠퍼스에서 우연히 준 옷핀을 검정 바바리 코트 안쪽에 꽂고 다녔다. 옷핀 숫자가 점점 늘어나 안 그래도 낡은 안감이 너덜거렸다. 더 힘들고 행운이 더 절실할 때는 몽당 연필이나 길에서 발견한 파란색 구슬, 단추 등 아무 것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러나 내 가슴 안감에 행운이 부적으로 새겨진 것은 다음의 문장이었다. 얼마나 많이 중얼거렸는지 지금도 외워진다. 글이 써지지 않거나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해밍웨이는 옥탑방 창가에 가서 파리의 지붕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걱정하지 마. 넌 지금까지도 늘 글을 써왔고 앞으로도 쓸 거야.
내가 할 일은 오직 진실한 문장을 딱 한 줄만 쓰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한 한 문장을 써봐. 진실한 문장 하나를 쓰면 거기서부터 시작해 계속 써 나갈 수 있었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자신이 알고 있거나 어디선가 읽었거나 누군가에게 들은 진실한 문장 하나쯤은 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을 쓰다가 미사 여구에 치중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맨 처음 써놓은 그 진실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했다. 진실한 한 문장. 나는 심장이 뛰었다. 그것은 해밍웨이가 내게 준 부적 같은 선물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글을 쓸 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오늘 나의 진실한 한 문장은 무엇인가? 해밍웨이는 타고난 천재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앉아 글을 썼다. 펜을 손에서 놓는 순간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는 것 같다고 그는 느꼈다. 글 쓰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글을 쓰려고 세상에 태어났고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장편이든 단편이든 내 글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조금도 개의치 않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해상한다. 어쨌든 그날 하루도 매우 기분 좋게 시작되었다. 오늘은 이만큼 썼으니 내일도 열심히 글을 쓰리라. 글쓰기는 나의 거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었고 그야말로 내가 당시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파리 생활 후 데뷔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시작으로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 문학사에 길이 남는 명작들을 발표해 나갔다. 만년에 자신을 찾아온 작가 지망생 아놀드 세무얼슨에게 해밍웨이는 말하고 있다. 일단 쓰라. 일단 써보라.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자네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천재의 징후일 수도 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내 인생의 주제가 뭐야? 지금도 해밍웨이가 내 옆에 다가와 묻는다. 너의 진실한 한 문장은 뭐야? 너의 진실한 한 마음은, 진실한 한 걸음, 진실한 한 곡조는